우리가 친환경적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자연을 더욱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요?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. 무자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, 환경오염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자연, 동물을 넘어 인류의 존재까지 위협하고 있죠.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, 온 나라, 기업, 그리고 개개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을 위한 정책을 내고 환경을 위한 제품을 내고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대는 친환경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PD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인 기욤 피트롱이 파헤친 탄소 중립 시대의 실체, 짠! 프로메테우스의 금속, 이 책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9세기 검은 돌이라고 불리는 연료, 석탄은 1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죠. 20세기 땅속에서 추출한 기름, 석유라는 이 원료는 내연기관의 발전을 야기했고요. 이 두 재료 덕분에 문명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화석연료의 폭발적 소비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죠. 이 재앙은 점점 인류를 위협해왔고 위기의식을 느낀 인간들은 친환경 에너지나 녹색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이 파괴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래서 19, 20세기를 거쳐 21세기인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인 희귀금속을 찾았고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희귀금속을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녹색 기술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처럼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고 여기에 IT 기술,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 또한 녹색 전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하죠.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, 태블릿 PC, 랩탑, 컴퓨터 등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친환경 경제 모델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들에는 대부분 희귀금속이 사용되고요.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기술로의 에너지 전환은 마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는 모든 업무를 서면으로 처리했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됐었고요. 숲, 나무를 위해 종이를 아껴 씁시다 라는 이런 문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.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전환,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은 메일, 파일 업로드, 스캔 파일 보관 방식들로 대체되었고요. 그리고 또 종이책 대신 이북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종이를 안 쓰게 되면 나무라는 자원도 아끼고 아마존 파괴도 멈출 수 있으니 우리 지구에 너무 좋은 것 아닐까? 근데 과연 그럴까요? 오늘 여러분이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을 추적해 봅시다. 이메일은 내 컴퓨터에서 출발해 모뎀을 통과하여 기지국에 모입니다. 개인 전화선에서 국가 단위 나들목으로 이동을 하고 국제 나들목으로 이동한 이 메일은 메신저 서버를 거쳐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 후에 수신자에게 도착하게 됩니다.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수신자가 거의 바로 받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한 것이었죠. 이때 만약 메일에 파일을 하나 첨부해서 보냈다면 이 이메일은 나에게서 수신자로 전달되는데 작은 전구 하나를 1시간 동안 켜놓은 만큼의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. 작은 전구 1시간?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. 전 세계에서 단 1시간 만에 무려 100억 통의 이메일이 오갑니다. 50기가와트의 전력. 이는 원자력 발전소 15개가 생산하는 전력인데 이게 단 1시간 만에 소비된다는 것이죠. 전력은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은 열로 만들어지는 건데요. 결국 우리가 이 전력을 쓰고 있다는 건 화석연료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디지털화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. 그로 인해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이 더더욱 필요해진 것이고요. 이 희귀금속은 전기차라는 친환경 자동차에도 필요한 재료죠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
100%의 국가 경쟁력은 희귀금속의 생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.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광물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,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인 히토류는 거의 100%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럼 중국 히토류 광산으로 가볼까요? 이 책에는 저자와 연구팀이 중국의 히토류 채굴장에 갔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. 히토류를 재련하는 이 작업에는 황산, 질산 등이 들어간 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, 재련 작업이 다 끝난 후에 화학약품들을 그냥 땅에 버려버린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서 채굴장 주변의 땅들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요. 토양 오염으로 인해서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고 있고, 그 마을에는 암 환자, 심혈관 질환자 등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중국만이 아닙니다. 친환경 하면 떠오르는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전자판을 제작할 때 많은 양의 규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. 또 전기차를 제작할 때는 가솔린 자동차를 제작할 때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해요. 이 말은 우리가 주행을 할 때는 가솔린 차가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지만,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까지 총 과정을 살펴보면 전기차가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죠. 이 외에도 친환경이라고 내세운 모든 제품들, 정책들의 내막을 속속들이 보여주는데요. 사실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친환경 제품입니다, 친환경 정책입니다 하면 그 말을 믿잖아요. 이 책 속에서 하는 말은 환경이나 자연, 인간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거대 기업과 강대국을 위한 것이었단 사실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국가와 기업은 재료공학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재활용 과정을 개선하고 희귀금속을 대체할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종이로 만든 벽돌, 폐 마스크로 만든 의자, 이런 것들이요.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기술 소재를 발굴하고 효율을 향상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소박한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부가 확대되면서 자원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, 이를 막기 위해선 소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과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우리 개개인의 관심입니다. 이런 기업과 국가의 마구잡이 성장을 막기 위해선 태양전지, 전기차 배터리가 어떻게 제조되는지, 금속기기의 폐기물들은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.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품의 결과만 봤을 때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오염이 없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.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, 흐름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진짜 환경을 위한 소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.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,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